LS 네트웍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 감소했고 영업손실 38.1%가 개선이 됐습니다. 상품 회전율 0.38 회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더중앙 박영민 기자의 보도 내용으로 오픈런까지 터진 조선 나이키. 힙합 MG 왜 이 운동화 꽂혔나? 조선 나이키 미제 스니커즈를 인수하다. 중국 대만 인리로 신발 산업의 축이 바뀌었는데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다. 저가 국산 운동화 이미지에 사람들이 프로스펙스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스펙스 살 바에 돈 좀 더 들여 나이키, 아디다스를 사겠다. 신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인식도 생겼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한참 대한민국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비싼 신발 이런 것들을 또 선호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프로스펙스 오픈런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소비 성향이 바뀌었는데 젊은이들이 오래된 것이 신선하다, 레트로의 역설, 레트로 열풍과 소비 흐름의 변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13년 만에 F 로고를 다시 쓰고 있다. 이 F 로고가 거꾸로 된 거 이건데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경쟁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다. 자, 국제상사 프로스펙스가 그 강제 그 그룹이 해산이 됐죠. 전두환 정권 때 눈밖에 나가지고 전두환에 그래서 졸지에 그룹 해체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 이 젊어서부터 신발로만 배워서 지금까지도 신발로 사는 친구가 있는데 국제 상사가 무너지면서 한일 합성으로 넘어갈 때 아마 중국으로 그 공장을 넘어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그 지인이 있습니다. 2007년에 LS 그룹의 또 인수가 됐죠. 그 LS 네트웍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오래간만에 보는 그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요거를 다시 신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소비 흐름의 그 패턴 변화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 상황, 비싼 신발 뭐하러 신겠냐, 가성비가 좋은 거, 가격 대비 신어서 편한 신발들을 신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LS 네트웍스에서 프로스펙스 매출은 계속 그 적자 상태입니다만은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게 되네요. 그래서 6월 말 상반기 정도가 빨리 결산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공시 기준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8월 중순경이나 8.15 해방 때나 이게 상반기 실적이 해방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515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9%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10.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재고를 못 줄이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묻힙니다. 그 영업 잘못한 게. 매출 원가가 적게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더 내려갔고요. 판매 관리비를 감소시켰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영업이익 6억 8,400만 원으로서 그래도 이익은 내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41.5%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그 브랜드 상품, 신발, 의류, 용품 이렇게 해서 프로스펙스 이름으로 매출의 40.9%가 1분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통, 그 뭐 글로벌 상사, 수입 자동차, 자전거 판매, 모터사이클 해가지고 47.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의 상품은 1.4%가 감소해서 0.5%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재료비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그래서 더 떨어졌고 스루풋율, 마진율은 0.2%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 4.8%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조금 상승했고요. 그 결과 그 영업손실 12억 8,600만 원으로서 영업손실 38.1%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손실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영업손실로서 19억 7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게 아닙니다. 영업손실이 13억 가까이 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품의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82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결산했습니다만은 스루풋은 매출 수량에 비례하는 그 상품 재료비 성격만 떨어버리니까 영업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분기에 LS 네트웍스는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LS 네트웍스가 직접 가공하는 건 없고 일부 들어온 상품을 분류하고 뭐하고 하는 후공정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24%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역산으로 풀이를 해낸 실적에 되겠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1%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고대 4.8% 감소한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똑같이 그 작년하고 똑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의 그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맥을 검증해 보면은 현금이 115억 원 나갔다면은 재고가 115억 원 늘어야 되는데 96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원의 현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는데, 그러나 재고자산 명세 뒤돌려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18억 3천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평가 손실 작업하는 게 아니죠. 그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렇게 왜 그 평가 손실 금액들을 많이 잡는지 아예 안 해야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 갭이 1억 원 차이가 있고요. 전년도에는 8,8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도 그 비성분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2022년 그 비용을 가져왔습니다. 인건비가 154억 원으로서 2021년보다 7.9% 상승했고 직원 수가 9명 증가했는데 평균 연봉은 7,550만 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6.2% 연간 상승했던 거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경영평가 지표로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소수점 한 자리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두 자리로 하면은 0.03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필요로 하는데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일부라도 얼마간이라도 또 상품 판매 가격이 매입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스루풋이 내려갔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무려 49%나 됩니다.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 좀 불투명한 계정 과목에 불투명한 부분도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그 이자 부채라고 인식을 하고서 산출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보통 이거를 ROE라고 얘기해도 아니 ROI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0.1%로 조금 개선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 순방향인데 이걸 또 제가 안 바꿨네요.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투명 증거로서 내야 된다 그러면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해서 제시해야 될 거고 여기서는 상품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까지 내야 된다. 뭔 얘기냐 그러면은 상품의 매입액이 얼마고 판매 출고액이 얼마다 이런 금액까지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재고자산 명세의 그 양식 폼을 항상 붙박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품으로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비공개되어 있고요. 금감원의 어떤 표준 모델이 원재료 가격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품이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전 인식으로 하는데 유통업은 원재료라는 표준 양식이면 상품으로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이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취급하니까 상품 매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은 알릴 필요가 없는 줄 알았죠. 요따위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뻔해요. 네. 이건 성수동의 지난해 오픈한 팝업 스토어 모습이라는데 레트로 체육사 컨셉으로 이목을 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2,390억 원을 예상하면은 한 115억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계속해서 11% 증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를 11% 거꾸로 줄인다면은 영업 손실 69억 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최대의 약점이면서도 문제점인 거죠. 스루풋 회계로 있는 실적을 그대로 단순 4배를 하면은 한 2,050억 정도면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20만 5천 원이면 충분하다. 뭐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재고 회전율을 1.8회전 20%만 더 노력을 매출 노력을 하고 요 정도 싸면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34,000원이나 더 싼데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23만 9천 원인데 20만 5천 원에 판다 그러면은 그래서 매출을 다시 100만 원 단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2,459억 원으로 팔면은 한 149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이다. 생산 감소, 그러니까 매입 수량을 감소시켜서
그대로 그 계약 단가대로 한다 하더라도 한다면은 변동은 없습니다. 적자 65억 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여러 그 회사들을 분석한 결과 어떤 나타내는 현상을 정리를 해 본 것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 재고가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판매예가가 높게 나왔죠. 스루프 회계보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이 판매가가 낮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는 재고 증가 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가는 2,82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장부 가격 대비 5%, 그러나 이제 장부 가격 대비 38%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품목인데 대부분이 그렇죠. 좀 더 회계 투명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주주들이 매력 있는 그런 주식으로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원, 그 LPG 가스를 수입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또 LPG 택시도 있죠. 그 택시의 연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기차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도시가스라든지 상업용 그 프로판가스 뭐 이런 거로서 그 이 지역별 나와바리들을 다 확 잡아가지고 영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완이 SK가스 뭐 이런 류하고 같습니다. 대성가스 뭐 이런 데하고 지분율이 87.71%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LS 네트웍스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봤고, 회계 투명성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